이번 영상은 명품들의 명품, 전 세계 명품 시장을 휩쓸고 있는 명품 회사 중 시가총액 1위이자 프랑스 주식시장 시가총액 1위인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 LVMH 그룹과 주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명 연예인들도 즐겨 입으며 방송에서 자주 볼 수 있는 LVMH 명품들. 다들 아시는 바처럼 LVMH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과 꼬냑과 샴페인으로 유명한 모ët 헤네시가 합작하면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패션, 향수, 와인, 시계, 화장품, 백화점, 호텔, 미술관 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명품들은 이 LVMH 그룹 소속 브랜드라 할 수 있습니다. LVMH는 현재 75개의 럭셔리 브랜드를 인수합병하며 우리가 아는 명품 브랜드 대다수를 소유하는 굴지의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아르노 회장의 재산은 세계에서 1위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112조와 2위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90조에 이어 3위로 80조에 이르는 자산가입니다. LVMH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는 1949년 프랑스 한 북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큰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르노 회장은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수제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으며 건설 비즈니스가 아닌 부동산 비즈니스로 집중하여 프랑스에서 부동산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아르노 회장. 부동산을 하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왜 갑자기 명품에 눈을 돌리게 된 걸까요? 아르노는 부동산 사업으로 큰 부를 이루었지만 더 큰 세상을 봐야겠다며 미국으로 떠났고 미국에 도착하고 택시를 탔을 때 택시기사가 그에게 어디에서 왔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르노 회장이 프랑스에서 왔다고 답하자 택시기사는 프랑스 대통령의 이름은 몰라도 크리스찬 디올은 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돈의 미래는 럭셔리 산업에 있음을 강력히 캐치한 아르노는 럭셔리한 상류층의 삶을 꿈꾸는 다수의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며 럭셔리 브랜드의 성장을 통한 부의 확장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아르노는 80년대 후반 파산 직전의 기업 부삭을 인수합니다. 부삭은 프랑스 대기업이었지만 당시 경영 실패로 인해 파산 위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삭이 가지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크리스찬 디올이었기 때문에 아르노는 부삭을 인수한 뒤 2개의 기업만 남기고 모두 매각시켜 매각 대금으로 5천억을 마련합니다. 남긴 2개의 기업이 바로 크리스찬 디올과 봉마르쉐 백화점, 세계 최초의 백화점 봉마르쉐 백화점입니다. 그리고 그 매각 대금 5천억으로 경영난이었던 루이비통과 모ët 헤네시를 사들여 1987년 루이비통을 A를 모ët 헤네시의 MH를 따서 LVMH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이후 89년까지 2년간 총 43.5%의 지분을 사들이며 돈이 생길 때마다 거의 모든 재산을 LVMH에 투자하며 LVMH를 명품 제국으로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찬 디올과 루이비통을 시작으로 셀린느, 겐조, 벨루티, 갤랑, 로에베, 마이크 제이콥스, 세포라, 펜디 등 듣기만 해도 알만한 명품 브랜드들을 매입하며 명품 사냥꾼이라는 별명으로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최근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1년 이탈리아 보석업체 불가리를 52억 달러에 매입하였고 2018년 12월에는 고급 호텔 리조트 체인인 벨몬드를 32억 달러에 인수하였습니다. 최근까지 티파니앤코까지 합병하며 75개의 브랜드를 만들어냅니다. LVMH 그룹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수 딜인 티파니앤코의 인수 거래 금액은 약 19조 원, 162억 달러의 티파니를 품는 LVMH는 이를 바탕으로 보석 시장을 놓고 까르띠에를 보유한 리치몬트 그룹과 대결을 벌일 전망으로 특히 20대, 30대 명품 주얼리를 공략할 예정입니다. 브랜드 지배 구조는 확실하지만 다른 명품 브랜드 그룹들과 달리 브랜드 각각의 경영에 대한 독립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며 LVMH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디자이너들이 자유롭게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성장과 성공을 도모하여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LVMH 주식을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40유로 근처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현재 395유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VMH의 주요 사업 부문은 5개로 2019년 매출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 등이 속하는 패션 앤 레더 굿즈 부분이 42%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셀렉티브 리테일링이 세포라의 강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28%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퍼퓸스 앤 코스메틱스는 플래그십 브랜드의 고성장 및 아시아 지역 급속 성장으로 13%의 매출을 보였고 와인스 앤 스피릿스는 미국, 중국 지역의 강한 모멘텀을 보이며 10%의 매출 비중을 기록하였습니다. LVMH에서 약한 워치스 앤 주얼리스는 불가리의 호조, 태그오의 리포지셔닝 등으로 추가적으로 티파니 앤 코 등을 통한 매출 확대를 목표로 하며 2019년에는 8%의 매출 비중을 보였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 2019년 매출이 지난해 대비 6억 8,400만 유로 상승하며 큰 폭의 매출 성장을 보였는데요. 매년 66%의 매출 총이익률을 꾸준히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1.28%로 배당금 분배율이 33.7% 수준입니다. LVMH의 투자 포인트 분석을 위해서는 럭셔리 주도 지역 중국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중국 명품 시장 규모는 2025년 1,760억 달러로 201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하며 글로벌 명품 소비의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년 1분기 지역별 매출만 보아도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이 전년 동기비 42% 성장하며 37%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여 글로벌 럭셔리 시장의 메인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또 럭셔리의 주요 소비 계층은 밀레니얼 세대로 이들의 소득 증가와 함께 소비를 폭발시키며 명품 시장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위축되었던 소비에 대한 보복 소비 형태로 상대적으로 럭셔리 시장에 대한 매출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의 럭셔리 시장 성장에 따른 폭발적으로 매출 상승이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세 번째로는 밀레니얼 세대의 니즈에 맞춰서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이들의 소득 증대를 명품 소비 증가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확장으로 마진율이 높은 주얼리, 뷰티 사업, 라이프스타일까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하여 고마진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투자 포인트의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2차 팬데믹 발생될 경우 소비시장의 위축 리스크는 여전한 우려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검토와 고민 이후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